안녕하세요, 사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아일랜드의 작가 브램 스토커의 1897년작 드라큘라입니다. 출간 후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탄생 중인 드라큘라의 원조입니다. 로맨틱가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던 원조 드라큘라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도서는 2021년 5월에 새롭게 번역 출간된 드라큘라입니다. 뮤지컬과 오페라로 재탄생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들을 다루는 시리즈인 허밍버드 클래식 M 시리즈의 완간작입니다. 출판사는 허밍버드, 저자는 브램 스토커, 역자는 김하나, 페이지 수는 820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말기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 배경에 현재의 영국,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무대로 삼아서 흡혈귀인 드라큘라와 드라큘라의 피해자, 그리고 그와 맞서는 인간들이 등장하는 고딕 호러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서술 방식이 특이합니다. 이 작가의 서술이 아닌 등장인물들의 일기, 편지, 전보 등을 이용해서 내용을 살살 풀어가는 서간체 문학인데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나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슬픔도 서간체 문학에 해당합니다. 드라큘라는 서간체 문학의 특징인 인물 각각의 내면이나 감정에 깊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 잦은 시점 변화로 인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단점,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브램 스토커, 1847년 아일랜드 더블린 북부 지방인 클론타프 마리노 크레센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극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연극 비평가와 극장 사무 책임자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요. 더블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총 10여 편? 14편? 이 정도의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딱히 뭐 히트작 이렇게 부를 만한 건 한 편도 없었고요. 드라큘라도 뭐 당시에는 딱히 주목을 못 받다가 사후에 영화가 제작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브램 스토커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만들어냈어요. 원조 드라큘라 만들었죠. 그리고 언데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7별의 보석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원조 미이라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그가 1912년에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요. 호러 작가협회에서는 1987년부터 이러한 원조의 원조를 기리자라는 의미로 브램 스토커상을 제정해서 호러, 다크 판타지 장르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변호사인 조너선 하커가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 백작의 성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영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했고요. 변호사 호킨스에게 이를 의뢰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드라큘라를 도울 수가 없었던 호킨스는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 조너선 하커를 보내게 된 겁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유능한 인재 조너선 하커를 대리인으로 보냅니다. 성에 도착해 마주한 드라큘라 백작. 커다란 키에 하얀 콧수염을 가졌고 온몸을 새까만 옷을 걸치고 있었고요. 이것도 까만색인데? 매우 정중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조너선 하커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드라큘라는 식사도 하지 않고요. 담배를 권해도 피우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손짓만으로 늑대를 부릴 줄 알고요. 이렇게나 넓은 성에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에는 거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 보자.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얼굴도 이상해요. 입술 위로 삐져나온 새하얀이는 남딸리 뾰족했고 나이대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새빨간 입술을 가졌으며 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뺨은 여위어 뼈가 보일 것 같았다. 드라큘라는 조너선 하커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 말을 했지만 성을 구석구석 돌아본 그는 자신이 지금 성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라큘라가 벽을 타고 기어다니는 괴이한 모습을 목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러다 이거 죽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는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성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한편 조너선 하커의 약혼 여인 미나 머리는 출장 이후에 한동안 연락이 안 되던 조너선 하커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미 절친 루시 웨스턴라의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루시는 알 수 없는 목류병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었고요. 루시의 약혼남인 아서 호무드의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존 수어드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결국 죽었어요. 존 수어드는 그녀의 증상에 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랄까, 죽었는데 안 죽은 것 같은? 사실 이 루시는요, 드라큘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피를 빨렸고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흡혈귀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존 수어드는 의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등 다양한 직함을 가진 희소질병의 권위자 아브라함 반 헬싱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반 헬싱 박사는 넓은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고요. 결국 흡혈귀로 변해버린 루시를 약혼자인 아서 홈우드와 힘을 합쳐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드라큘라 백작의 음모를 알게 된 사람들, 이들은 반 헬싱 박사를 중심으로 연합을 구성해서 드라큘라를 처치하기로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입에 마늘을 집어넣어야 해. 몸에는 말뚝을 박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드라큘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20배 정도 되는 힘을 가졌고요. 탁월한 지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한 드라큘라는 곧장 미나에게 접근을 했고 그녀를 서서히 흡혈귀로 변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몸을 숨기면서 루마니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드라큘라 찾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딨냐?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흡혈귀화가 진행 중인 미나의 의식이 드라큘라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미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드라큘라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 GPS죠. 결국 이들은 루마니아에서 최후의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투 과정에서 미국인 모험가인 퀸시 모리스가 희생이 되기는 했어요. 어찌되었건 드라큘라는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드라큘라의 줄거리였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이 작품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인물 간의 편지, 일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중심 캐릭터인 드라큘라의 일기나 편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품의 초반과 종반을 제외하고는 등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캐릭터, 정말 포스 쩌는 캐릭터인 건 확실합니다. 더불어서 이 작품의 집필 의도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브램 스토커는 1890년 3월에 꿨던 꿈을 메모해뒀다가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마녀 3명에게 붙잡혀 목을 물어 뜯기려는 찰나 끔찍한 외모를 가진 더 무서운 존재가 등장해 자신의 것이라 호통을 쳤고 마녀들은 도망쳐버렸다. 어찌 보면 그냥 가볍게 넘기고 말았을 악몽 한편이 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내용을 같이 알아보고 나니까 플롯이 굉장히 단순하죠. 이 등장인물도 다수이기는 하지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들의 관계도 결국 대칭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이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큘라의 잔인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인간의 자비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악을 물리치는 모습은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원작은 그래요. 매우 깔끔하게 선이 그어집니다.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후대에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얘기가 다르죠. 드라큘라에 등장하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는 온데간데가 없고요. 선과 악이 공존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겐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피를 빨리며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남의 피를 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죠? 이 기회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깐 동안 생각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호러물인 드라큘라라는 작품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작품 바탕에 깔려있는 지극히 단순한 인간의 방향성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리뷰였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요, 뜬금없이 한국이 나옵니다. 짧기는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울린 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해석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래요. 800페이지가 넘는 작품인 만큼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에피소드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드라큘라를 접하셨다면 원작을 펼쳐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